한번 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부동산의 분류해갖고 여기서는 우리 교재에는 29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그 부동산 하면 아까는 이제 잡다하게 토지와 정착물 이렇게 얘기하면서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주로 토지하고 건물을 주로 얘기합니다. 토지와요 건물. 근데 이제 건물의 특성도 간혹가다 5년에 한 번 걸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뭘 주로 물어보냐면 그동안 물어봤던 게 얘가 단독주택이냐 공동주택이냐 이런 거 있죠. 요거 있죠. 요거 물어보는데 요거는 우리 공법에서 공부해요 안 해요? 공부하죠. 그 공부에서 주택법이라든가 건축법에서 공부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하기로 하고, 저는 이제 나중에 복습할 때 그것도 한번 할 겁니다. 제가 할 거니까 그런 거는 여기서 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는 주로 이제 부동산 학적인 관점에서 주로 이제 토지의 분류를 주로 시험에서 물어봅니다. 어디서라고요? 토지의 분류. 이렇게 해서 자 지금 요거 지울게요. 지우는데. 자, 요거 끝나면 이제 토지의 특성, 부동산의 특성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디 갔나요? 잠깐만요. 자, 와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부동산의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하는 건데, 특히 토지의 분류를 주로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맨 먼저 감정평가를 줄여서 감평해 줄게요. 감정평가 줄여서 뭐라고요? 감평, 이렇게. 그래서 줄여서 감정평가 규칙을 줄여서 뭐라고요? 깜찍하게. 감칙하듯이 이것도 뭐라고요? 감평. 요거는 깜찍하진 않네요. 어쨌거나 우리 감정평가하기 위해서 토지 유형을 크게 한 3가지 형태로 구분합니다. 자, 맨 먼저 이제 택지지역이다. 택지라는 게 이제 건물을 지을 수 있거나 지을 예정인 땅이라든가 지어져 있는 땅 같은 거 있죠? 이걸요 택지지역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농지지역이라는 것은 농사 짓는 땅 이걸요 농지지역. 그 다음에 임지지역은요 산림으로 이용되는 이러한 땅을요 임지지역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분류한 걸 대분류한다 해줍니다. 어떻게 분류한다고요? 크게 분류한다, 대분류한다. 근데 요거를 또다시 이제 세세하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얘도 한 3가지, 얘는 한 2가지 정도 이렇게. 먼저 택지지역은 건물을 지을 수 있거나 지어져 있는 땅이죠. 그래서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요 주거지역 이렇게 합니다. 주택지역 혹은 주거지역. 그 다음에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요 상업지역, 그 다음에 뭐 공업지역 이런 식으로 분류합니다. 그 다음에 농지지역은요 이렇게 전지지역, 답지지역 이렇게. 전이라는 것은 밭을 얘기합니다. 답은요 논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수원 지역 이런 식으로 이렇게 3가지 형태로. 그 다음에 임지지역은요 이렇게 용재다. 자, 요거는요 재료용으로 사용되는 나무들 있죠. 이런 것들이 주로 서식하고 있는 땅. 그러니까 가구용 목재 같이 품종이 우수한 나무들 있죠. 이런 게 서식하는 지역을요 용재림 지역 해줍니다. 용재림. 그 다음에 탄이라는 게 뭐냐면 수탄자입니다. 수탄, 심을 신자. 그래서 주로 이제 땔감용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 땅 있죠. 이런 땅을요 신탄림 지역이다 이렇게 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해서 이제 감정평가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볼게요. 자, 보통 사람들은 이 땅을 수익성이 높은 땅으로 이용하려고 해요. 낮은 땅으로 자꾸 이용하고 싶어요. 돈 될 만한 땅으로 자꾸 바꾸려고 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 내가 어떤 야산 하나 다 갖고 있다. 그러면 여기다 나무 심어서 나무가 다 자라려면 20년 30년 걸리죠. 그죠? 그럼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산다고? 20년 30년 기다렸다가 이거 팔아서 돈 되길 기다리지는 않겠죠? 그죠? 뭐 기다릴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능하면 수익성이 높은 땅으로 바꾸고 싶을 겁니다. 그죠? 그래, 만약에 농지로 바꿀 수만 있다면, 뭐라고요? 농지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 매년 돈 돼요? 안 돼요? 매년 수익이 생기죠? 훨씬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근데 만약에 이거를 택지로 바꿀 수만 있다면, 건물 짓게 되면, 자, 임대료 매달 들어올 수 있죠? 건물도 비싸게 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꾸, 임지를 농지를 택지로, 아니면요, 임지를 택지로 자꾸 바꾸고 싶을 겁니다. 그죠? 근데, 거꾸로 되는 경우도 왕왕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주는 없지만 어쨌거나 어떤 택지 지역인데 이러한 지역을 뭐 그린벨트로 묶어놨다. 개발을 자꾸 제한시켰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이 계속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농지로 바뀌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긴 좀 힘들지만.
그죠? 그리고 아주 옛날에는 시골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갖고, 뭘 했어요? 그 농사 붙일 수 있는 데라면 산 허리까지 올라가서 다 농사 짓고 했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지금은 시골 가면 젊은 분들이 없죠? 다 어디로 가서요? 도예지로 나가고, 사람도 많이 안 낳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다 이게 이제 농지였는데, 지금은, 어르신들밖에 안 되죠? 농사 지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힘들게 농사 지어봐야 중국산 싸구려 저질 농산물 때문에 힘들게 돈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방치해 놓으니까 다시 산으로 밖에 나갈 수도 있겠네요? 그죠? 이렇게. 자, 이게 거꾸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임지가 농지로, 농지가 택지로, 아니면 임지가 택지로,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제 거꾸로 되는 경우도 이제 있을 수도 있기니까, 이런 식으로, 대분류 상호간에 전환 중에 있다. 대분류 상호간에 뭐라고요? 전환 중에 있다. 이런 땅을 뭐라고요? 후보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땅이라고요? 후보지. 대분류 상호간에 어떻다고요? 전환 중에 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전환이 끝났다. 예를 들어 농지가 택지로 완전히 바뀌었다. 그럼 뭐라 한다고요? 택지라고 해줘야 돼요. 이거는 예를 들어 농지가 택지로 바뀌는 과정에 있는 땅 있죠? 이런 땅을 뭐라고요? 후보지라는 겁니다. 택지 후보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항상 똑같은 신도시, 여기도 만약에 예전엔 다 했어요? 거의 임야라든가 논밭이었습니다. 여기도. 지금은 거의 도시로 바뀐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여기 시골에서 여기 경부고속도로 타고 쭉 올라가다 보면 오산 지나서 수원 가기 전에 이쪽에 이제 동탄 신도시라고 있습니다. 맞죠? 동탄 신도시. 여기서 예전에 강의한 적이 있는데, 여기가 전부 다 논밭이었습니다. 참 뭐라고요? 논밭 임야였는데, 이게 이제 도시로 바뀌었죠? 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근데 바뀌는데, 논밭에다가 곧바로 건물 지으면 돼야 한대요?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허가도 좀 맞춰야 되고, 지역 지구제도 바뀌어야 되고, 뭐니 해도, 택지를,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뀌어야 되죠? 그죠? 택지 조성공사 한답니다. 뭐라고요? 택지 조성공사. 그러니까 도로 같은 것도 미리 좀 깔거나 남겨놔야 되고, 상수도 하수 이런 거 다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요즘에는 전기라든가 가스 이런 거 다 땅속에 집어넣습니다. 이거 전부 다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학교 부지 이런 거 남겨놔야 되고, 공원 부지도 남겨놔야 되고, 이런 거 해야 되죠? 이런 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땅을 뭐라고요? 후보지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대규모 공사 같은 경우는 적게는 3년, 길게는 5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농지가 예를 들어 택지로 바뀌는 과정에 있다는 얘기죠. 이런 땅을 뭐라고요? 후보지다. 이런 겁니다. 이거 되겠죠? 후보지다. 농지가 택지로 바뀐 게 아니라 바뀌는 과정에 있는 땅, 이런 걸 뭐라고요? 후보지다. 특히 택지 후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볼게요. 이 소분류된 자기네들끼리 전환 중에 있다. 예를 들어 주거지가 공업지역으로, 공업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전환 중에 있는 땅. 자, 그러니까 소분류된 상호간에 전환 중에 있는 땅 있죠? 이런 땅을 뭐라고요? 이행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땅이라고요? 이행지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환 과정에 있는 땅의 용어지, 전환이 끝났으면 그때는 뭐라고요? 끝난 땅의 용어 있죠? 요걸 얘기해야 됩니다. 자, 질문해 볼게요. 질문. 똑같은 질문인데, 자, 현재 어떤 땅이 답지 지역에서 상업 지역으로 전환 중에 있다. 다시 해볼게요. 답지 지역에서 어디로 가요? 상업 지역으로 전환 중에 있다. 이런 거를 후보지라고 해요? 이행지라고요? 어떻게? 자, 이거를 뭐라고요? 후보지라고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답지는 농지죠? 상업 지역은 택지죠? 그러니까 대분류 상호간에 전환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후보지는 뭐냐? 이행지는 뭐냐? 이행지는 이렇게 소분류된 상호간에, 알겠죠?
택지 내에서 자기네들끼리 전환 중에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거 뭐라고요? 이행제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농지 내에서 자기네들끼리 전환 중에 있는 땅, 이것도 뭐라고요? 임지 내에서 자기네들끼리 전환 중에 있는 땅, 이런 거 뭐라고요? 이행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범위가 벗어나면 그때는 뭐라고요? 후보제라고 해요. 알겠죠? 구분할 수 있나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 택지 부분을 조금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라고요? 택지. 자, 그러면 택지라는 게 아까 뭐라고 했어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뭐라고요? 택지다. 아니면 지어져 있는 땅을 택지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게 전부 택지 아닙니까? 택지? 맞죠? 이거 전부 택지인데 아무리 택지라 하더라도 이 사이사이 보면은 하천 같은 거 있어 없어요? 이런 데에다 건물 지을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리고 철로도 여기 있는데 철로 위에다 건물 지을 수 없는 거죠. 도로 위에다 건물 지을 수 없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 그런 땅은 택지보다 넓은 개념으로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걸 요 부분 하면 다시 주로 이제 택지 부분을 주로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 어떤 땅이 있는데 현재 주거용지, 상업용지다. 자, 주택이나 상가로 이용되거나 이런 용도로 이용될 예정인 땅 있죠? 이런 땅을 뭐라고 하냐면 지목이 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목이 뭐라고요? 되다. 자, 요거는 우리 이제 공시법 공부하고 있죠? 공시법을 좀 공부하나요? 하고 있죠. 그래서 공시법은 그 공시가 뭐예요? 공개적으로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공개적으로 뭐라고요? 보여준다. 그래서 공시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법을요, 등기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거냐 내 거냐, 소유권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은행에서 얼마 빌렸는지 이런 거 있죠.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전세권 설정되어 있는지 이런 식으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법 뭐라고요? 등기법이다. 그 다음에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걸 지적법이다 해줍니다. 사실관계라는 게 뭐 토지가 있다면 토지가 몇 평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경계는 어디까지가 경계고 그 다음에 지번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번이라든가 이런 걸 지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목 이런 걸 전부 다 규정하고 있는 걸 뭐라고요? 지적법이라 하는데 옛날에는 지적법 했는데 지금은요 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여기로 이제 바뀌었는데 이름이 어쨌거나 지적법에 따라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땅들은 주된 용도에 따라서 28개의 지목으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요때 이 주거용지 상업용지까지를 뭐라고요? 지목이 되다 해집니다. 지목이 뭐라고요? 되다. 이렇게 요거는 이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여기에 따라서 정한 그 이름입니다. 뭐라고요? 지목이 되다. 그러면 공장으로 이용되거나 공장으로 이용될 예정인 땅 있죠? 요거는 지목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뭐라고요? 장이라는 지목이 따로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주거용지, 상업용지까지를 뭐라고요? 지목이 되다. 이렇게 좀 되겠네요. 그럼 요거보다 좀 넓은 개념이 이렇게 보겠습니다.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이런 게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공장으로 이용되거나 공장으로 이용될 예정인 땅 있죠? 요거까지 포함해서 자, 우리는 요걸 뭐라고 하냐면 택지다 해줍니다. 뭐라 한다고요? 택지다. 이렇게. 그래서 요 택지는 아까 얘기한 대로 감정평가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감정평가상 용어예요. 알겠죠? 근데 나중에 우리 이제 공법을 공부하다 보면 건축법을 공부할 겁니다. 건축법을 공부하다 보면 일개의 토지로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은 전부 다 대지라는 걸 표습니다. 뭐라 한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대지, 이런 대지를 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대지나 택지는 똑같은 겁니다. 다만 소속이 다를 뿐입니다. 소속은 택지는 어디 소속이라고요? 감정평가. 그 다음에 대지는요 건축법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이런 건 이제 건물을 지을 수 있거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 지어져 있는 땅을 얘기하는데 이 간혹가다가 아니라 이렇게 보면 이거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이 현재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외에도 우리 주변에 보면 현재 철로로 이용되고 있거나 아니면요 뭐 도로로 이용되고 있거나 하천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런 땅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건축이 가능한 땅뿐만 아니라 건축이 불가능한 땅 있죠. 이런 땅까지 모조리 합쳐서 다른 용어를 써야 되겠죠.
예, 그죠? 그래서 이런 땅의 용어를요, 부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땅이라고요? 부지. 그러니까 부지가 이제 가장 넓은 개념입니다. 알겠죠? 건축이 가능한 땅뿐만 아니라 건축이 불가능한 땅까지 포함해서 포괄적인 용어를 뭐라고요? 부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농지나 임지 이런 것 전부 다 이제 부지를 할 수 있는데 주로 이제 택지 부분을 이렇게 세세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한번 따져본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볼게요. 택지 부분을 또 다른 형태로 알아보겠습니다. 택지 부분을 뭐라고요? 또 다른 형태로 알아보자. 자, 어떤 식으로 알아보냐? 이렇게 한번 알아볼게요. 이렇게. 뭐냐면, 나지와 건부지와 그 다음에 뭐라고요? 공지. 이런 식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나지, 건부지 뭐라고요? 공지다. 이런 식으로 알아볼게요. 자, 나지는 이제 벗을 낫자 이렇게 써서 빈 땅이죠, 빈 땅. 이걸 나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토지후에 건축물이 없는 땅. 건축물이 뭐라고요? 없는 땅. 그 프린트가 이거 잘못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이 있을 유자 써 있죠? 그 밑에 있는 없을 무자로 바꿔놓으세요. 유와 무를 바꿔놔야 됩니다. 오타가 요게 이제 괜히 한문 바꿔놓는다고 원래 안 바뀌었었는데 요번에 이거 만들면서 이제 한문으로 바꿔놓는 과정에서 잘못 바꿔놔서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안 바꾸면 못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괜히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건축물이 없는 땅을 뭐라고요? 나지다. 그리고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는 땅을 뭐라고요? 건축물이 있는 땅을 건부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건축물이라는 것은 건물보다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은요, 그 건물과 정착물 같은 거 있죠? 육교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겁니다. 지하도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포함해서 어쨌거나 토지 위에 건축물이 없는 땅을 뭐라고요? 나지. 건축물이 있는 땅을요, 건부지. 이렇게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 공부하고 있는 이 건물의 그 밑에는 땅이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걸 다 뭐라고요? 건부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지는 이제 아주 건축하지 않고 그 빈 땅 있죠, 빈 땅. 이런 땅 뭐라고요? 나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지는 이렇게 어떤 땅이든 지 마음대로 건물을 크게 지으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우리 공법에 따라서 용적률 건폐율이라는 게 주어집니다. 뭐가 주어진다고요? 지역마다 용적률 건폐율 요거에 따라서 건물을 지어야 돼요. 최대한. 알겠죠? 그래서 건폐율은 바닥 면적 중에 어느 정도 크기까지 지을 수 있냐 요거를 정해준 걸요 건폐율 해줍니다. 그 다음에 용적률은요, 용적률은 층수를 어느 정도 높일 수 있냐. 알겠죠? 여기까지 정해준 걸 뭐라고요? 용적률 해주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용적률, 건폐율 이러한 규정에 따라서 건물을 지어야 안 지어요? 지었죠? 건물 지은 다음에 남겨놓은 땅, 이런 땅을 뭐라고요? 공지라는 겁니다. 용적률, 건폐율 등의 제한에 따라서 남겨놓은 땅을 뭐라고요? 공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나지는 건축물이 없는 땅, 건부지는요 건축물이 있는 땅 이렇게 정의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토지보상평가 지침에 따르면 나지의 정의를 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나지의 정의. 그래서 자, 대한민국에는 모든 땅들은 공법상의 규제는 받습니다. 공법상의 규제는 뭐라고요? 받는다. 이 지역이 이종 전용 주거 지역이다. 뭐 이런 데가 건물 지으면 공장 같은 거 지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아니면 이런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이다. 개발 제한 구역이다.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땅들은 공법상의 규제는 받습니다. 뭘 받는다고요? 공법상의 규제는 받는다. 네. 자, 지금은 이제 이 민법을 좀 공부하고 계시니까 이게 갑의 땅입니다. 누구 땅이라고요? 갑의 땅이다. 그러면 갑이 을한테 뭐라고요? 지상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뭘 설정했다고요? 지상권을 설정해 줬다. 그러면 지상권이 뭐냐면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다 건물 같은 거를 소유할 목적으로 개발 같은 거 하려고 남의 땅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있죠? 이런 거 뭐라고요? 지상권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지상권. 그러면 자, 소유자는 땅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이고 개발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을이 하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것들은 그 사법상의 제한이 있다집니다. 결국은 사용수익을 누가 하는 거예요? 을이 하는 겁니다. 토지의 사용수익을 누가 한다고요? 을이 하는 건데
요거는 지들끼리 권리관계 설정하는 거죠? 그잖아요? 국가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라 지들끼리 설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사법상의 제한이 있는 땅이다, 이겁니다. 뭐라고요? 이 사람이 사용수익하고 있는 거죠? 소유는 이 사람이 하지만, 그죠? 이런 거를 사법상의 제한이 있다, 이겁니다. 근데 아직은 사법상의 제한은 없다. 사법상의 제한은 없다. 그 얘기는 뭐 지상권이라든가 뭐 지역권이라든가 임차권 같은 거 있죠. 이런 게 아직 설정이 안 돼 있는 깔끔한 땅 있죠. 이런 땅을 뭐라고요? 이걸 나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토지보용 평가 지침에 따르면 농작물의 경작 이런 등에도 사용되지 않는 땅. 그러니까 농지나 임지 같은 건 아니라는 얘기죠. 주로 이제 택지 중에서 자, 이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땅을 뭐라고요? 나지다 이겁니다. 알겠죠? 나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나지라는 용어만 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요? 나지라는 용어 쓰는데 일본 쪽발이 얘네들은 자, 나지를 얘네들 이런 식으로 정의합니다. 갱지와 저지를 이렇게 구분하는데, 아니, 일본식 용어를 뭐하러 쓰고 앉았냐? 이거는 이제 일본 책을 갖다 베끼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이런 용어도 간혹 가다 쓰고 있답니다. 어쨌거나, 자, 이 갱지는 우리나라 나지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나라 뭐라고요? 나지. 그래서, 자, 어떤 땅이든, 자, 건축물이 없는 땅으로서 공법상의 규제는 다 받아야 안 받아요? 대한민국의 모든 땅들은 공법상의 규제를 받습니다. 다만 갱지는 우리나라 나지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법상의 제한은 아직 없는 땅 있죠? 이런 땅. 근데 얘는요, 사법상의 제한마저 있는 땅. 이런 땅을 뭐라고요? 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자, 어디서 나오냐면, 자, 이 모의고사에서 자주 물어봅니다. 어디서 물어본다고요? 모의고사. 이렇게 해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제가 안 하는 것들 있죠? 안 하는 것들은 지금 하지 마세요. 3월 달에 할 겁니다. 네, 헷갈리니까 언제 한다고요? 3월 달에 할 거니까 네, 가능하면 빼세요. 그죠? 지금 안 하는 건 그대로 언제 한다고요? 3월 달에 할 겁니다. 자, 이번에는 그 밑에 대지와 맹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지와 뭐라고요? 맹지다. 이렇게. 자, 일단 맹지라는 것은 그 땅이 있는데 도로에 접하면이 없는 땅, 이런 땅을 뭐라고요? 맹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눈멀맹자 써서 이렇게 맹지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도로에 접하면이 없는 땅을 뭐라고요? 맹지다. 해줍니다. 그죠? 이 맹지 상태에서는 건축 허가가 나요, 안 나요? 안 납니다. 뭐 나가는 통로가 있어야 허가를 내주든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로 나가는 통로를 확보하는 방법은 우리 민법에서 이제 주의토지 이용권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여기 있는 땅도 소유자가 있어 없어요? 있겠죠? 이 사람하고 이 정도는 한 달이면 한 달에, 1년이면 1년에 한 번씩 돈 줄 테니까 통행로를 좀 확보하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이런 걸 지역권을 설정한다 해줍니다. 뭘 설정한다고요? 지역권 설정한다. 근데 이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다. 많은 사람일 경우는 아예 이런 땅을 사들일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양이 바뀔 수 있겠네요. 땅 모양이 이렇게 바뀐다. 그러면 이런 땅을 뭐라냐면 요것도 대지라는 용어를 쓰는데 요건 한문이 틀립니다. 한문이 이렇게 쓴 건데 이걸요 자루 모양 대자입니다. 무슨 땅이라고요? 자루 모양. 마치 뭐처럼 보인다고요? 자루 모양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메고 다니는 자루 모양 있죠?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걸요 자루 모양처럼 보인다 해서 자루 모양. 이런 동네에 이런 땅이 없는데 거의 옛날 구도시 같은 데 보면 철제 대문이 있어 없어요? 여기서 안으로 쑥 들어가면 안쪽에 집 있는 땅 있죠? 이런 땅을 다 뭐라고요? 대지라는 겁니다. 정리할 수 있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이번에는 오른 맨 아래에 필지가 있고 뭐가 있어요? 획지라는 게 있습니다. 필지가 있고 뭐가 있다고요? 획지가 있다. 대충 이제 다 할 겁니다. 지금은 얘는 뭐라고요? 필지. 얘는 뭐라 할까요? 획지다. 자, 필지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요만한 땅을 갖고 있다. 그럼 하나의 뭐가요? 필지입니다. 하나의 뭐라고요? 필지. 어떤 사람은요, 이 땅하고 큰 땅을 갖고 있다. 이것도 하나의 뭐라고요? 필지입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희한하게 생긴 땅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땅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걸요, 하나의 뭐라고요? 필지다. 요거는 이제 면적 단위가 아닙니다. 뭐가 아니라고요? 면적 단위가 아니라 소유권을 구분하기 위한 단위입니다. 네 거냐 내 거냐를 구분하기 위한 단위예요. 이거 굉장히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건 예를 들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에 세 필지를 갖고 있다. 그러면 내가 땅을 몇 개 갖고 있는 거예요? 세 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전국에 하셨죠? 이렇게 구분된 세 개를 갖고 있는데 크거나 작거나 어쨌거나 세 개 갖고 있는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자, 필지라는 것은 그 소유권을 구분하기 위한 뭐라고요? 법률적 개념입니다. 뭐라고요? 법률적. 그래, 요거는 저 이제 등기법이라든가 아까 얘기한 지적법 같은 거 있죠? 예, 공간정보의 구축 이런 데에 관련된 법을 얘기합니다. 주로 거기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 필지별로, 그러니까 이 호평동, 지금 여기가 호평동 아닙니까? 맞죠? 호평동 아닌가? 호평동, 이거, 7,000번까지 나갔다. 7,000번. 그러면, 요게 바로, 이거, 뭐라고요? 필지별로 하나의 지번이 부여됩니다. 뭐라고요? 필지별로 하나의 지번이 부여되니까, 호평동에는 땅 주인이 몇 명 있다는 얘기예요? 7,000명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죠? 뭐 공유를 하다 어쨌거나, 이 땅 필지가 몇 개 있다는 얘기예요? 7,000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번이 부여되는 등록 단위가 뭐라고요? 필지입니다. 지번이. 그죠? 구 지번 같은 경우는 도로명하고는 틀리게 북서쪽에서 동남쪽으로 이렇게 사선을 그려가면서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얘가 57번지라면 얘는요 58번지, 59번지 이런 식으로 해서 붙여나가요. 알겠죠? 이렇게. 근데 만약에 58번지 소유자가 이 땅을 잘라 팔 수도 있어 없어요? 팔 수 있죠? 그러면 호평동이 지금 몇 번까지 갔어요? 7,000번까지 갔으니까 요거를 7,001번 요렇게 했다가는 7,001번 했다면 우리 같은 사람 별 문제가 안 되지만 누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택배 아저씨 이런 분들이 그 일 해먹어요? 못 해먹어요? 뭐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볼일 다 보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붙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렇게. 이때는 이렇게 어떻게 붙여야 되냐면 58-1 이렇게 붙입니다. 몇 번 하고요? 58-1. 그래서 자, 요거를 본번, 이걸 부번해 줍니다. 본번 뭐라고요? 부번. 이렇게 붙여나갑니다. 알겠죠? 그리고 만약 이걸 통째로 57번지 사람이 다 살 수도 있죠? 그럼 맨 앞순위는 57번이 붙어 나가는 겁니다. 합병하게 되면. 그죠? 요건 이제 결번이라고 해서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거나 필지별로 뭘 부여한다고요? 지번이 부여됩니다. 알겠죠? 예, 지번이 부여된 등록 단위를요, 필지다. 그 다음에 획지라는 것은, 이거는 감정평가하기 위해서, 여기 도로가 있다고 치자. 도로에서 저 산 쪽으로 쭉 올라간다 쳐볼게요. 이 도로에서 어떤 쪽이라고요? 어떤 도로에서 산으로 쭉 올라갈수록, 이 산 쪽으로 올라갈수록 땅 가격은 비싸질까요? 싸질까요? 일반적으로 싸질 거죠? 그러면 감정평가하는데 여기서부터 1제곱미터당 얼마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조그만 소도로가 있다면 뚝뚝 자른 다음에 이 정도는 1제곱미터당 얼마다, 이 정도는 1제곱미터 얼마 이렇게 평가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하나하나 잘라놓은 걸요 획지라는 겁니다. 감정평가하기 위해서 가격대가 비슷한 놈들을 뚝뚝 잘라놓은 거 있죠? 그걸 뭐라고요? 획지다. 그래서 호평역을 중심으로 해서 자 여기가 이제 우리 학원이 뭐 이 정도 있다면 있죠? 호평역. 그러면 뭐 이 정도는 평당 얼마 정도 한다. 이 정도는 평당 얼마다. 뭐 이 정도는 평당 얼마다. 평가해 볼 수 있죠? 이렇게 여기는 또 좀 싸지겠네요. 이렇게 해서 감정평가하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요? 감정평가하기 위해서 가격대가 비슷한 놈들을 뚝뚝 잘라놓은 거 있죠? 그걸 뭐라고요? 획지라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필지하고 획지는 전혀 별개의 용어입니다. 전혀. 그러니까 필지가 획지보다 아주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자, 이 남양주에 있는 땅을 전부 혼자서 갖고 있다. 그러면 그 필지는 하나죠. 면적은 무지막지하게 크네요. 근데 획지는 뭐 수없이 많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자, 이 획지하고 필지는 전혀 별개의 용어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이번에는 오른쪽에 법지가 있고 뭐가 있어요? 빈지가 있는데 이거 알아볼게요. 법지는 어떤 사람이 이 땅을 갖고 있는데 건물을 딱 짓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된 땅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땅을 갖고 있는데 건물을 이렇게 짓게 되면 뭐 지을 수는 있지만 아침부터 코피가 터져요? 안 터져요?
앞쪽 코피 터지겠죠? 그래서, 자, 그럼 이렇게 지금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정지 작업 좀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땅을 자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건물 지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땅은 이제 축대 같은 거 쌓아야 되겠네요. 축대 이런 거 쌓아야 돼, 안 쌓아야 돼요? 이렇게 이런 땅을 이런 땅을 뭐라 하냐면 법지다 해줍니다. 무슨 땅이라고요? 법지다. 자, 요거는 이제 법으로는 소유권이 있습니다. 법으로는 소유권이 있지만 이 땅이 쓸모가 거의 없는 땅 있죠? 이런 땅을 뭐라고요? 법지다 해줍니다. 법으로는 소유권이 있지만 활용실은 거의 없는 땅 있죠? 거의 없는 땅이라는 얘기는 뭐 여기다 건물 같은 거 못 짓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애들하고 꼬맹이들하고 뭐라 하면 돼요? 미끄럼틀이나 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료포대 갖다가, 그죠? 이렇게 그런 거나 활용하지 다른 건 쓸모 없잖아요. 이런 걸 뭐라고요? 법지다 해줍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걸 뭐라고요? 법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소유권이 있습니다. 소유권 윗집 소유로 합니다. 누구 소유라고요? 지적. 자, 그래서 지적공부 소관청이라는 그가 있는데 거기다 지적도를 작성합니다. 뭘 작성한다고요? 지적도 작성할 때 여기서 밑에서 한번 자릅니다. 잘라서 소유권을 부여하겠다. 잘라서 소유권 부여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는 윗집 소유입니다. 누구 소유라고요? 윗집 소유. 그러니까 소유권이 있어 없어요? 있지만 활용실은 거의 없다는 얘기죠. 이런 땅을요 법지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있다면 바닷물이 최대한 찰랑찰랑 밀려왔다. 최대한 밀려왔을 때 여기까지를 보라면 최고 만조 수위선이다 해줍니다. 최고 뭐라고요? 만조. 물이 꽉 찼다는 얘기죠. 이걸요 최고 만조다 해줍니다. 그러면 지적도 작성하는 소관청에서 자, 그 지적도를 작성해서 소유권을 부여하겠다는 얘기죠. 부여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딱 잘라서 여기서부터 갑의 소유다 이렇게 하게 되면 당장은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당장 바닷물이 안 들어오니까 문제가 안 될 수 있죠. 근데 그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닷물이 자꾸 올라요, 안 올라요? 자꾸 올라옵니다. 남극에 있는 얼음 같은 게 녹고 하는 바람에 예전에 한번 얘기한 것처럼 해운대가 제가 부산에서도 강의하고 있는데 자 해운대가 이제 백사장이 굉장히 넓었답니다. 지금 굉장히 좁아졌어요. 왜 그러냐면 그 뭐라고요? 바닷물이 올라와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지구 온난화 이런 걸로 인해서 조그만 섬 같은 거는 물에 잠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물론 시간이 꽤 걸리겠지만 그죠? 그러니까 바로 소유권을 부여하는 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를 뛴 다음에 여기까지 해서 지적 공부를 작성해서 여기서부터 갑의 소유다 이렇게 할겠죠? 그럼 여기까지가 지적 공부라는 게 뭐냐면 토지 대장이라든가 지적도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지적 공부다. 공적 장부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등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요 땅 볼게요. 요 땅. 자, 요 땅 있죠? 요 땅은, 요런 땅을 뭐라고요? 빈지다 해줍니다. 무슨 땅이라고요? 빈지. 자, 요거는 아직 소유권은 있어 없어요? 비어있다는 얘기죠? 소유권이 없다는 얘기는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국가 소유입니다. 개인의 소유권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땅은 쓸모는 있죠? 아직 물이 갑자기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몇십 년, 몇백 년 걸릴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이까지는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당연히 건물 같은 것도 지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해수욕장 같은 것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뭐라고요? 이거를 빈지다 해줍니다. 되셨죠?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 그 부수적인 용어들 쭉 정리할게요. 소지, 선화지, 풀악지, 공한지, 유휴지, 휴한지 이런 게 있는데 소지라는 것은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 그대로의 토지 있죠? 대지가 뭐예요? 요걸 저 택지를 대지라는 겁니다.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 그대로의 토지는 농지나 임지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개발이라는 것은 땅을 그냥 팠다고 해서 개발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발은 철근 콘크리트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전에 자연 그대로의 토지를요 소지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선화지는 고압선 아래의 토지로 보통은요 선화지 감가를 행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압선이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그 선이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 아래의 땅 이런 땅을 뭐라고요? 선화지 해줍니다. 뭐라고요? 선화지. 그러면 요거는 아무래도 이 건물을 올리려고 했더니 이 전선 때문에 신경 써서 올릴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리고 이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주무시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된 게 어떻게 바뀌어요? 쭈삐쭈삐 지금 바뀝니다. 이렇게. 얘는 애들이 막 잡아당겨서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기분 나빠서 이런 데 살고 싶어, 안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겠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감정평가할 때 이 가치를 감액을 시켜야 됩니다. 이걸요, 선하지 감가다. 가치를 감소시킨 걸 뭐라고요? 감가다 해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포락지라는 것은 이렇게 볼게요. 자, 이게 강인데 이게 논밭입니다. 논밭. 만약에 홍수가 나는 바람에, 자, 논밭인데 홍수가 났는데 이 물이 강둑은 부서뜨리지 않은 상태에서, 강둑은 무너뜨리지 않은 상태에서 물이 넘칠 수 있죠. 그러면 물에 잠길 수가 있는데, 요거는 며칠 지나면 원상 회복됩니다. 며칠 지나면 뭐가 된다고요? 원상 회복돼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홍수가 강둑을 헐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부셔버리면 그때는 논밭이 강물로 잠기면서 계속 강으로 바뀝니다. 뭘 바뀐다고요? 강으로 바뀐다. 그래서 요런 걸 뭐라고요? 이걸 포락지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포락지. 이거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논밭이 있는데, 자, 이런 것도 포락지고, 이런 것도 포락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강물이 이렇게 흘러다니고, 여기다 농사 짓고 있죠? 농사 짓고 있는데, 이 강물이 요걸 막 헐어버릴 수 있죠? 막 두드려 패서. 강물이 막 때리면서 헐어버릴 수 있죠? 그러면서 강이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답하라고요? 포락지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있죠? 이러더라고요. 포락지다. 그 다음에 공안지는 도시 토지 중에서 집가 상승만을 기대하면서 장기간 방치해놓고 있는 토지죠. 그래서 이런 지역은 그래도 개발이 거의 완료돼 갖고 이런 땅을 많이 찾기는 힘든데, 어떤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있죠? 이런 지역에서는 이 개발할 거라고 미리 입수한 자들이 있어 없어요? 정보를 입수한 자들이 땅을 구입할 수 있죠. 걔네들이 직접 건물 같은 거 짓지도 않고 나중에 땅가격이 오를 걸 기대해서 막 사놓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집가 상승을 기대하면서 장기간 투기적 목적으로 갖고 있는 땅을 뭐라고요? 공안지 해줍니다. 그 다음에 유유지는 공안지보다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 토지가 됐든 어쨌거나 농촌 토지가 됐든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돌린다. 그럼 뭐라고요? 유유지라는 겁니다. 알겠죠? 유지. 그다음 휴안지는요, 농지 등이 정상적으로 쉬고 있는 토지, 이걸 뭐라고요? 휴안지다. 그러니까 5년근 인삼을 재배하고 나면 곧바로 씨를 뿌리면 잘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랍니다. 왜냐하면 5년 동안에 땅속에 있는 영양분을 쏙쏙 빼먹은 거죠. 그러니까 1, 2년 푹 쉬게 하면서 그 지력 회복을 좀 위해서 쉬게 해야 되죠. 그런 걸 뭐라고요? 휴안지다. 그러니까 우리도 공부하다가 휴식 시간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50분 공부하고 10분 휴식하고 이렇게 해야 능률이 오르는 거지. 어떤 분은요 10분 공부하고 50분 쉬고 이러면 잘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런 거 뭐라고요? 휴안지다 해줍니다. 그러면 그 밑에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부지는 1번 볼게요.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어 있는 바닥 토지를 말하며 건축용지 외에도 하천, 도로 등의 바닥 토지에 사용되는 포괄적 용어. 이거죠? 맞습니다. 건축용지 외에도 자, 이 철로, 도로, 하천용지로 사용되는 자, 이게 포괄적인 용어를 뭐라고요? 부지라는 겁니다. 자,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의 등록 단위를 뭐라 한다고요? 필지다. 토지에 건물이라든가 그 밖에 정착물이 없고, 그러니까 이 빈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지상권 등 토지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땅을 우리나라에서는 나지라는 용어 씁니다. 뭐라고요? 나지. 그 다음에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아까 뭐라고요? 택지라 합니다.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를요 택지. 요거 밑줄 쳐볼게요. 용도지역 상호간 밑줄 세요. 용도지역 상호간 밑줄 쳤죠? 이런 표현 나오면 대분류 상호간의 전환 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요 후보지라는 거고, 그리고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 밑줄 한번 더 쳐볼게요. 용도지역 내에서, 용도지역 뭐라고요?
내에서. 자, 저 택지 지역 안에서, 농지 지역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용도 지역 내에서 용도 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 있죠? 뭐라고요? 이행지다. 구분하셔야 돼요.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용도 지역 상호간, 그러면 대분류 상호간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용도 지역 내에서 하면요, 이 안에서 있죠? 안에서 지들끼리 전환 중에 있는 걸요, 이행지다 해줍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4번. 자, 공지는 필지 중에 건축물 제하고 나무 부분의 토지. 이거 맞죠? 그 다음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6번 볼게요. 법지는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이용실이 없거나 적은 토지 있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자, 이 비료 포대 가지고 미끄럼 타는 땅 있죠? 이런 땅을 뭐라고요? 법지다. 맹지는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한 필지의 토지를 뭐라고요? 맹지다. 그 다음에 포락지는 물에 의한 침식으로 인하여 수면 아래로 잠기거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 있죠? 그걸 뭐라고요? 포락지다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테마인 토지를 분류해 봤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부동산의 특성 및 속성 일부를 좀 알아볼 겁니다. 잠깐 쉴게요.